전기주들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왜 성미상계비TV는 원전은 좀 피하락하고 전기는 왜 보락했느냐? 위치 자체가 틀려요. 제가 말하는 위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를 확인할 때 내가 사고자 한 주식이, 지금 내가 어떤 A라는 주식 살려고 하는데, 넌 이 주식이 비싼지 싼지 알 수 있냐? 글쎄, 내가 저 회사가 저 주식이 비싼지 싼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참고할 만한 건 있다. 얘기해 줄 거예요. 왜? 월봉을 참고하면 돼요. 월봉. 그러면 현재 주가의 위치를 말해주는 건 뭐냐? 월봉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주식이 싼지 비싼지 알려드릴게요. 자, 전기주하고 원전주를 가만히 보니까 대표적으로 대장주가 한신기계죠. 제가 보는 한신기계 월봉에서 이 주가는 엄청 비싸요. 자, 옛날에 1,000원 하던 게 15,000원을 갔기 때문에 저는 또 이 영상 찍으면 이제 한신기계 주주한테 또 혼나요. 자, 어쨌거나 여기 사신 분들이 저 엄청 얼마나 싫어하겠어. 근데 그런 거 안 겁나요. 왜냐하면 주식은 위로해주는 영상이거나 안심을 주는 영상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객관적이잖아. 1,000원짜리가 15,000원 갔어요. 15배 올라갔어요. 이때 회사 가나 아마 큰 변화 없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자, 내가 생각하는 한신기계 주가는 참 비싸. 아무리 못 샀어도 내가 2,000~3,000원대 샀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즉 어떤 얘기냐면 월봉은 현재 주가의 위치를 말해주는데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기주를 볼게요. 전기주를. 통태진님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전기주를 봤더니 광명전기를 볼게요. 물론 시간의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뭐가 비싸? 월봉에서 위치 엄청 낮죠. 현재 주가의 위치를 말해주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주식이 비싸다. 주식이 싸다. 어디서 판단하냐? 월봉에서. 일봉에서는 이게 안 보여요. 일봉에서는 막 쫙 밀어놓으면 보이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이게 도대체 비싼지 싼지를 몰라. 따라서 주식은 무조건 월봉 먼저 펴놓은 다음에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비싼지 싼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싸잖아요. 그죠? 싼데 제가 또 하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떤 주식이든지 20개월선 돌파를 했으면 무조건 안착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나쁜 뉴스가 나오든 좋은 뉴스가 나오든 절대 믿지 말고 20개월선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월봉에서는 이 자리가 보이는데 일봉에서는 또 안 보여요. 자, 보겠습니다. 일봉을 봤더니 예전에 짝짝 급등하던 친구가 음봉이 2개가 떨어졌으니까 무서운 거야. 21선도 돌파 못했는데 야, 누가 그러는데 생명일선은 21선이 중요하대. 저거 깨면 손절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성미상계미가 그러는데 이 앞에 변곡점 언덕이 하나 있는데 이것만 안 깨면 괜찮대. 안 깼죠. 자, 근데 이거 어차피 내 얘기 참고 사항이에요. 근데 예전에 거 보니까 이게 매물대인데 자, 이 정도 해석은 어차피 우리 멤버님들도 거의 가능해요. 제가 맨날 얘기해 드리니까. 그래서 잠깐만 안내 영상 하나만 하고 갈게요. 제 채널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한 얘기, 지금 이 얘기가 절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거 멤버님들 후원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순심이 아주 엄청 먹여놨더니 지금 자요 코 골고. 자, 이렇게 기본 강의 실전 투자 썸네일이 하나 있어요. 통태진님 이거 보이시죠? 이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주무시다가도 보시고 아까 또 새로 들어오신 멤버님들 많으시는데 많잖아요, 그죠? 저기 준호님,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거 꼭 보고서 반드시, 저도 봐요. 저도 많이 반복해요. 주무시기 전에 틀어놓고 자고 제 목소리가 좀 듣기 싫어도 이걸 반드시 필독을 해야 지금 제가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왜 도대체 이게 꼬리를 여길 찍고 들어가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어제 꼬리가 달고 떨어지든 오늘 또 음봉이 떨어져서 다른 종목 상한기에 상한가 날아가는데 귀찮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저 옆에서는 지금 날아가는데, 내 건 왜 안 날아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단 광명전기를 샀으면, 월봉에서 20개선 깨지 않는 한 그냥 홀딩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얘만 깨면 손절하면 돼요. 실적차 이런 거 깨면 손절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선기업도 안 깼거든요, 60개선. 그러니까 그냥 날아갔죠. 뭔 얘기냐면, 이 얘기는 지금도 20개선만 안 깨면 이 친구는 뭔 일이 생길지 몰라요. 자, 어떤 주식이 중요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는 거. 이거는 누군가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건 저는 아니에요. 세력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저거 세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예상이 되죠. 일봉으로 오면 돼요. 자, 똑같아요. 저는 항상 모든 이 차트를 볼 때 똑같이 보는데, 자, 여기서부터 가격 조정을 했습니다. 길죠? 기간 조정이 있어요. 거의 1대 0.8, 0.9가 나와요. 그러니까 빵 때리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자, 왜냐 이게 1대2, 성한계곡처럼 1대1은 돼야 돼. 그럼 쭉 날아가요. 자, 근데 어쨌거나 앞전에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매집봉이 터졌죠. 자, 이런 운봉. 이거 무서워하지 마요. 자, 이거 물리신 분들이 있어. 제가 물렸을 때 괜찮다고 할 때는 이럴 때밖에 없어요. 자, 이때 몇 프로 갔냐면 한 16% 갔어.
하필 또 뇌동맥 해가지고 16%에 물렸네. 그럼 저는 그냥 괜찮다고 그래요. 그냥 매집봉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건 다 매집봉이에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하권으로 빠져있는 그 어떤 거래량보다 얘가 크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이 친구가 세력이에요. 얘를 믿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떨어져요. 여기서 걸린 거니까 당연히 이런 데 오겠죠. 그죠? 옵니다. 왔어요. 왔더니 어차피 추세는 유지가 돼요.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 또 터졌어요. 뭐 하는 거냐면 누군가 자꾸 매집하는 거예요, 친구. 그러자 강명정이는 계속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터졌어. 잘 올라가요. 그러더니 결국은 지수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 난리가 났는데도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었고 월봉에서도 엄연히 절대 깨지 않아야 될 20개선 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주봉에서도 추세가 유지가 돼 있었고 중요하게 우리가 눌림목으로 생각하는 20주선 눌림목 가게 한번 하고 갈게요. 우리가 눌림목 생각할 때 일봉에서 막 엘리어트 파동 어려운 거는 생각하지 마요. 왜 그리냐면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일봉에서는 21선 기준으로 월봉에서는 20개선 기준으로 주봉에서는 20주선 기준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에서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일봉에서는 얼마든지 21선 깨요. 세력들은 이거 깨요. 속이려고. 그럼 21선까지 갖고 그 매수매도 진행하시는 분은 바로 손절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월봉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드디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주봉에서 중기 추세 거치고 있고 월봉에서 지켜주다 보니까 뉴스가 나왔죠. 참 뉴스가 탁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삼성반도체가 투자를 확대할 건데 여기에 수배 전반 업계가 기대감이 있대요. 그게 광명전기야. 신기하죠? 얼마 전에 또 광명전기가 전기동 가격 상승에 주가가 올라갔대요. 자, 모든 뉴스는 참고사항입니다. 서정기전이 새 정부 원전 수혜주로 부각됐대요. 새 정부의 원전 수혜주 기대감은 옛날부터 계속 나온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뉴스가 지금 뜬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이런 친구들이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었고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간에 다 상한가를 갔어요. 봅니다. 자, 상한가 갔죠? 광명전기 상한가하고 일진전기가 3%, 재룡산업이 2%, 재룡전기가 3%, 세명전기가 4%, KBI메탈은 이제 전선 쪽이라 조금 이쪽에서 늦어요. 자, 제일전기업도 그리고, 자, 서전기전까지 보겠습니다. 원래 저는 서전기전은 하도 이상한 걸 많이 해서 세력이 완벽하게 개입하고 있어서 너무 복잡해서 안 보려고 할 건데 같이 볼게요, 그래도. 자, 이렇게 서전기전까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송상개미TV는 도대체 뭐 사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광명전기를 보니까 이제 월봉에서 바닥 탈출형은 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1차 목표가가 여기에요. 자,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쫓아가 사는 순간 여기서 물렸다. 그러면 사상 최고점에 물리는 건 아니지만 조정을 할 때 손실권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아가면 쫓아가 사지 마요, 그냥.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날아가면 어디까지 가냐? 이렇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목표가가 3,200원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가라앉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땅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상한가를 가면 어쩔 수 없죠. 단기단타 잘 하시는 분이 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두터운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다. 그냥 기다리면 돼요. 요 자리는 월봉에서 매물대이자 변곡점 자리가 되기 때문에 땅 맞고 떨어질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렸다가 도화 엔지니어링처럼 요런 데로 오잖아요. 요런 데 사시면 돼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도화 엔지니어링이 여기서 이렇게 빵 때렸어요. 이렇게. 그럼 제가 이때도 그랬거든요. 쫓아가 사지 마세요. 이날 6% 올라가고 이날만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쫓아가 사지 말고 이런 데가 오면 여기서 사는 게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왔다가 땅 때려서 상한가 갔죠. 엄청나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끌고 광명전기를 와서 만약에 내일 날아가잖아요. 내비둬요. 그냥. 또 날아가면 내비둬. 가만히 내비두면 자기가 알아서 5일선이 이렇게 돌아 나갈 테고 21선이 따라 나갈 테고 11선이 따라 나가면서 정배열이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럼 눌림목이 와요. 이렇게. 여기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같은 날 날아가거나 어쨌거나 절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날아가서 상한가 가면 광명전기 너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진전기를 봅니다. 일진전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이 친구는 벌써 한번 날아간 친구예요. 그때 일진그룹이 뭐 쌍용차 또 어쩌고 날아갔었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인데 놓친 거예요. 이 친구 내일 날아가도 내비둬요. 어차피 쭉 날아가면 내비두는 거예요. 자, 월봉을 봅니다. 여기만 안 깨면 되는데 안 깨고 있죠. 주식이 깨지 않을 자리 안 깬다는 얘기는 좋다고 그랬죠. 날아갈 거예요. 근데 위치는 광명전기보다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요. 따라서
눌림목 줄 때 빼고는 역시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 재룡산업을 볼게요. 재룡산업 월봉을 봤더니 역시 위치가 낮아요. 그죠? 근데 가장 힘들다는 이식효선 깼죠. 전 이러면 싫어해요. 그렇지만 재룡산업 자체가 원체 회사가 괜찮아요. 예전에 무상증자로 여기 뜬 거거든요. 무상증자는 제가 그랬죠. 호재가 아니에요. 무상증자로 여기까지 떴다가 또 떨어졌어요. 이 친구 월봉 대바닥권이 여기야. 여기만 안 깨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 많이 날아가면 차라리 물리려면 이런 친구에 물리는 게 나은 거예요. 물려서 이식교선만 잘 지켜주거나 여기 안 깨잖아요. 그럼 또 날아가요. 이렇게 보시고, 자, 재룡전기를 봅니다. 재룡전기가 월봉에서 제일 이쁜 패턴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 친구가 제일 이쁜데 요렇게, 자, 3월 달에 추세 전환을 시도했고 턴을 했어요. 장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된 친구예요. 그래 놓고서 안착이라는 거랬죠. 아까 제가 박셀바이오 말씀드렸죠. 5개월선 돌파 안착할 때 위력이 어떤지. 근데 이격이 이식효선이 깔끔하게 여기 있어요. 빵 때리면 목표가가 어디냐? 60개월선을 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60개월선 가격이 6,750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딱 26% 정도 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가구나. 오늘의 상한가니까 지금 상한가가 아니지 먹는 건. 자, 어쨌거나 여기까지 목표가를 잡고 잘 봐야 되는데 주봉에서 봤더니 추세가 원체 이뻐요. 원체 이쁘죠. 자, 우상향. 우리는 이걸 우상향이라고 그래요.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에 사야 되는 거예요. 최고 좋은 최적의 타이밍은 요렇게 20주선 찍고 나가는 바로 여기가 주봉에서 눌림목이 되고 가장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이 상황을 끌고 그대로 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아하, 이게 우상향이구나. 이게. 보이시죠? 주식은 추세가 우상향일 때 사면 살수록 큰 수익이 나요. 거꾸로 주식의 추세가 우하향일 때 사면 살수록 엄청난 손실이 와요. 우상향에 사야죠. 이왕이면 우상향 초기에 샀으면 좋겠죠. 우상향 초기잖아. 자, 컨트롤 C. 얘를 끌고 일로 오면 돼요. 자, 다시 좀 복잡하니까. 자, 여기 컨트롤 C예요. 컨트롤 C. 얘를 갖고 일로 오면 돼요. 이제 우상향의 초반이란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 주가가? 올라가겠죠. 물론 보일러님이 대신해드렸어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주식을 해보니까 이런 데서 추세 우상향일 때 사니까 수익이 제대로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윙 투자 관점이기 때문에 시간만 가만히 있으면 계속 수익이에요. 자, 그래서 제 눈에는 어쨌거나 다 좋아 보이는데 재룡산업 재룡전기가 위치가 낮고 좋아 보이는 거고, 자, 세명전기를 봅니다. 추세도 다 깼고 완전히 깼는데 제가 이 친구는 완전 대바닥이랬거든요. 진짜 완전 대바닥이야. 이 친구는 가덕 신공항 관련 주기 돼요. 자, 가장 마지노선이 여기에요. 진짜 여기 깨면 대바닥 와요. 요거를 간신히 지켜준 거예요, 지금. 시장 밀리면서. 또 하나가 요렇게 5개월선 밑에 있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됐다고 보기는 힘든 거야. 주봉에서도 깼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은 굉장히 망설여져 있고, 저라도 아마 이 친구는 손절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샀으면. 근데 어쨌거나 안 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자, 요렇게 지켜줬죠. 요게 마지노선이에요. 최대한 버티면 전 요까지 버텨보거든요. 앞전의 변곡점이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잘해줬죠. 거꾸로 이걸 깬다는 얘기는 대바닥 온다는 얘기예요. 잘 지켜줬고 시간에 역시 올랐습니다. 가장 역대적으로 세명전기가 최고 싼 가격에 있어요. 엄청 싼 가격. 이 친구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몇 년 전에 뭐를 했냐면,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도 우리 오래되신 멤버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월봉에서 이렇게 유리컵 같이 원형으로 이쁘게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매수하면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주봉하고 일봉에서도 나오는데 월봉에서 나왔다? 딱 올라탔죠, 시켜서. 이 순간 제가 멤버들한테도 뭐라고 그랬냐면, 장기 투자할 거면 이 종목 갖고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얼마 못 가더라고. 한 대여섯 배 갈 줄 알았거든요. 딱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요 수익률이 얼마냐면 100% 정도 돼요. 200%죠. 여기 3,000원대니까 딱 4,000원대에서 7,000원대 한 70%. 실제로 우리 후배들이 80% 정도의 수익이 났으니까 다 쉬운 거예요, 여기를. 역대적으로 굉장히 대바닥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전기전은 제가 왜 자꾸 빼놓냐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 친구는 너무 세요. 급변동이. 막 이렇게 순간 급하락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웬만큼 스킬을 갖고 있거나 잘 다루시는 분들이 아니면 좀 피해가는 게 좋아요. 결론적으로 5개선만 안 깨면 되고 20개선만 안 깨면 되는데, 이 흔들리는 폭이 세력들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친구를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은 게 아니에요. 아주 고수분들이 아니면 안 돼요. 하루 종일 효과장 보고 있어야 되고, 이러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월봉의 위치가 광명전기, 세명전기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얘는 여기 있는 거야. 현재 주가의 위치가 광명전기, 재룡산업, 재룡전기, 세명전기는 싼 거고, 서전기전, 일진전기는 싸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고 전기주는 대응하는 게 맞아요.